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죠. 작년 말에. 그리고 나서 대표이사 해임 공고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벌금도 80억 원이나 내렸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발을 하면서 행정 소송을 냈죠. 집행 정지 소송을 냈는데 행정법원이 이를 인용, 즉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집행 정지, 즉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이 제재 조치가 일단 효력이 정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최종 판결, 그러니까 이 본안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미친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강신업 변호사님을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예, 일단 오늘 판결 결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상당히 그 첨예의 관심사였죠. 예. 한 번에 변론 기일도 열렸었고요. 그리고 보통보다 좀 심리하는데도 한 달 이상 기일이 걸렸어요. 그만큼 이제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기업인데요. 그 증선위에 따른 어떤 처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경영상에 상당한 그 손해 또는 지장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좀 이제 불거졌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삼성 측에서는 강하게 이제 반박을 했죠. 증선위 예. 처분에 대해서. 예. 그랬는데요. 어쨌든 지금 판결 이유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무엇보다도 세 가지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 하나는 이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이 금융감독원에서 참여연대에게 과거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 회계 처리는 적법했다라고 이렇게 답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금융감독원에 말 바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그런 회계 변경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것보다도 가장 크게 이제 법원에서 얘기한 것은 만약에 그대로 이렇게 증선위 처분이 집행이 될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게 될 신용과 명예상의 회복, 이런 것들이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그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손해가 너무 크다. 뭐 이런 점이 이제 크게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나중에 최종 판결에, 그러니까 최종 그 본안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전문 표현으로. 네네. 이거랑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거랑 관계 없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가 물론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과 본안소송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가처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집행이 될 경우에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까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지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한 어떤 이 가처분을 인용한 그 이유를 좀 들어보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증선위가 과거에 했던 것과 말바꾸기를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회계를 했다고 주장한다는 그 점을 상당 부분 이번에 이제 그 가처분을 인용하는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그런 어떤 사유로 삼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본안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과거와 달라서 예. 요새는 이 가처분하고 본안 소송이 많이 긴밀하게 연관되는 수가 많아요. 요즘에요?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가처분을 인용해 주거든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일단 1라운드에서 완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효력 정지 판결의 결과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는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양쪽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응할까요? 그렇죠. 이제 본안 소송이죠. 지금 이 집행정지의 효력은 1심 판결이기까지 1심 판결 나고서 30일까지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증선위의 처분이 효력을 잃어가지고 그렇죠. 집행이 이제 정지된 겁니다. 집행 정지됐다는 말은요. 재무제표를 제작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삼성 보고. 네네. 그거를 일단은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제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대표이사를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일단은 안 바꿔도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 재무제표를 제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거든요. 대표이사를 바꾸는 것도 만약 대표이사를 바꾸게 되면은 당장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요. 예. 특히 재무제표를 바꾸게 되면은 제작성을 하게 되면 투자자라든지 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엄청난 글쎄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삼성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추세를 이제 몰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회계가 적법했다, 예. 불법한 회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할 테고요. 금감원 입장에서는 일단 사실은 1라운드에서 이 말 바꾸기가 결정타가 됐거든요. 예. 말 바꾸기라는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참여연대한테 이 증선위가 보낸 어떤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그때 참여연대가 분식 회계 의혹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회계 처리는 적법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말 바꾸기가 되는 거죠. 뭐 등등등등 하기 때문에 금감원 쪽에서는 약간 예. 수세에 몰렸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 삼성바이오가 분식 회계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